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인구 300명도 안 되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한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온 동네는 물론 전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 올해 일은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이 작은 할머니에게 며칠 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외아들을 잃고 혼자 살아온 그녀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모성애, 용서, 그리고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3일 전 이른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큰 변화라고는 없었던 그녀의 일상. 그런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 박만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익명의 기부자를 대신해 놀라운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칠순잔치 비용 전액 무려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낡아서 비가 새던 마을회관도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생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거액을 주겠다는 건지, 혹시 사기는 아닌지 말이죠. 더욱이 할머니는 특별히 남에게 베푼 것도 없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을 뿐이죠. 하지만 변호사는 실제로 현금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죠. 조건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칠순잔치 날 그 익명의 기부자가 직접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일이 영화에서나 있는 일 아니냐면서요. 할머니는 이장의 간곡한 설득과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199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벚꽃이 만개했던 그 해, 김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키 크고 준수한 외모에 성격도 온화했던 그는과 대표까지 맡을 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초등학교 때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와 식당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아파도 절대 아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민수 모자에게 항상 큰 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사채를 써가며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고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의 2학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된 민수는 어머니 몰래 휴학계를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죠. 그날 밤 어머니는 민수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들 공부를 시키지 못한다며 자책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소개해준 것이
바로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렸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1천만 원만 빌려서 등록금을 내고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한 달에 30%씩 이자가 붙었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자만 겨우 낼 뿐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죠. 몇 달 후 빚은 3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민수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 험상궂은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돈을 빌렸니? 무슨 일이니?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자책감이 들었죠. 그날 밤부터 빚쟁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무거운 결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유학 기회가 갑자기 생겼다고.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급작스럽다며 만류했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새벽에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 다시 볼 수 있기나 한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온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잘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아들이 전화는 하지 않고 편지만 보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가끔씩 편지가 왔습니다. 유학 생활이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아들을 그리워했죠. 한편 빚쟁이들은 민수가 사라지자 할머니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남의 집 청소일을 더 많이 하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일을 너무 많이 한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일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가끔 왔지만 할머니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간단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1998년 가을, 할머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국제우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는 현지에서 간단히 치렀고 유골은 바다에 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외아들마저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는데 그 이유마저 사라진 것이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어머니는 잘 있다. 너는 그곳에서 편히 쉬어라. 이것이 할머니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민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죽음을 위조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가짜 사망신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가명 이대성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고 부산의 한 공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아파도 견뎠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어머니께 떳떳하게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죠. 민수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고 주말에는 각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몇 년 후에는 공장의 현장 관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작은 하청업체를 차렸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면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건강하실까? 외롭지는 않으실까? 수없이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로부터 7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이대성이 된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였죠. 성공은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민수는 몰래 사립탐정을 고용해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보고서를 읽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큰 병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침 민수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은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는데 민수야, 언제 돌아오니? 라고 하신다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민수는 특별한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의 보고는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칠순잔치는 꿈도 꾸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보내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익명으로라도 어머니의 칠순을 성대하게 축하해드리자고 말이죠.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대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요리사를 데려오고 최고급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꽃꽂이 전문가에게 화환을 부탁하고
전문 사진사도 섭외했습니다. 마을회관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어머니께 돌아갈 용기를 낸 것입니다. 20년 동안 미뤄온 진실을 고백할 결심을 한 것이죠. 민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20년 동안 죽었다고 속인 것을 이해해 주실까? 두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회관이 고급 호텔 같아진 것입니다. 한정식 코스부터 시작해서 케이크, 화환, 심지어 라이브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축하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제야 웃음을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니 칠순을 이렇게 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품위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금 떨리는 걸음으로 마을회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각 걸음마다 2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잔칫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발걸음은 더욱 떨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 앞에 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어머니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니? 꿈이 아니니?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이 마을을 떠났던 그 청년이 죽었다고 알려진 그 아들이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왜 죽었다고 했니?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기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20년 전의 빚 이야기부터 어머니께 피해가 갈까봐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위조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어머니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도 못 꿨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민수가 떠난 다음 날 빚쟁이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 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왔더구나. 그때 다 알게 됐다. 우리 민수가 왜 떠났는지.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왜 찾으려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찾았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3년 전부터 자신도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민수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성공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답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것이 진짜 용서이고 화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면 넌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마지막 반전. 할머니는 이번 익명 기부자가 민수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을 때부터 직감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가져온 조건을 보니까 알겠더라. 칠순잔치에 기부자가 직접 온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 우리 민수구나 싶었다. 그럼 왜 받았냐는 민수의 물음에 할머니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너를 돌아오게 하려고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젠 정말 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 우리 민수가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민수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말로 떠나지 않을게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구나라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칠순잔치는 마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20년 만에 모자 상봉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어린 대학생으로 이 마을을 떠났던 그가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서였죠. 이장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돌아온 것이다. 민수는 답했습니다. 성공은 집에 돌아와야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민수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회사는 믿을 만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회관이 세워졌고 민수가 세운 장학재단을 통해 마을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만들어졌죠.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요.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우리 민수가 돌아왔으니 더 바랄 게 없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민수는 20년 동안 성공만 추구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칠순잔치는 그렇게 온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기적의 이야기로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